이게 좀 말하기도 좀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우리가 알바생이라고 그러죠.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치킨이랑 햄버거 맛있게 먹었냐? 형이 침 좀 뱉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 이게 참 아이고. 예. 이게 이제 그 지역을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인데 예. 이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SNS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형이 햄버거에 침 좀 뱉었다라고 하면서 눅눅하더라도 그게 이제 잘 먹으라는 형태의 SNS 글을 올리는데 한 고등학교, 부산 지역의 한 고등학교를 공식적으로 몇 학년 몇 반 하고 이제 명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장을 줘서 과연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을 굉장히 높였는데 예. 아마 이후에 이 햄버거 가게에서는 결국 해명을 하고 이 장난을 올렸다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은 결국 이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알바생의 그 해명성 SNS에 올린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논란이 됐던 000 알바생입니다.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사죄드리려고 이렇게나마 글을 써봅니다. 제가 정말 생각 없이 그런 글을 올린 것은 무슨 고등학교에 아는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과 웃자고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글이 많이 보기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오해 사실만 하셨고 제가 오해 여지를 남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 타격을 주고 주위 점포주분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생각으로 이런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요, 본인은 장난이다. 본인 장난이다 그러는데 그거 올려가지고 그거 본 사람들이 이게 장난으로 느끼겠어요, 그거? 그런데 이게 개구리, 장난으로 돌을 던지면 맞는 개구리는 죽잖아요. 그런데 예. 아마 그런 상황이겠는데. 근데 저는 또 저 알바생이 또 이해가 되는 것이 후배들한테 내가 맞는 걸 니들이 먹는 거야. 이걸 또 이제 이야기하면 친밀감을 하다 보니까 SNS,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 글일 뿐이라는 아주 그 좀 주의력 부족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친함을 표시한다고 해서 올렸는데, 내가 만든 거를 이제 니들이 먹는데, 형이 여기 침도 좀 뱉었거든. 뭐 이런 정도 했는데. 이게 고등학생이 장난일 수 있어요. 이게 밖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밖으로 그걸 또 일상만 내보는 친구도 좀 악심이고. 근데 물론 저런 거 참 요즘 SNS 시대라는 게 이게 그걸 맨날 이용하고 그 속에 젖어 사는 우리도 그 시대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렇죠. SNS 시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다른 시각을 봤을 때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저도 패스트푸드 좀 자주 가는데 보면 웃는 얼굴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힘들고 힘들어서 시급도 작고 이러니까 막 그래서 혹시나 많은 대중들은 정말 침 뱉은 거 아닌가? 아니면 딴 아르바이트생도 혹시 침 뱉은 게 아닌가? 이런 오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지금 이제 해명글도 보면 안 뱉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글이 올라간 게 조금 잘못된 이런 뉘앙스가 좀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약간은 알바생이 정말 아르바이트생이 정말 힘든 상황이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화두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조리일까? 혹시 이 속에 침이나 아니면 손도 씻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만든 음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한 번씩 해봤거든요. 그게 두 가지 화두입니다. 정말로 어떤 조리를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을 이제 사측에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소위 말하면 알바생에 대한 어떤 처우가 상당히 지금 존중을 해주고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 긍정적인 화두,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화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음식점에 가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농담 삼아서 화가 나더라도 밥 먹고 난 뒤에 해. 이렇게 농담을 왜냐하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 주인이나 그 서빙하는 분들에게 화를 그분들은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 불분율이죠. 그래 불분율.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거인데 그게 뭐냐면 저는 농담은 그런데만은 실제로도 우리가 음식점에 갈 때도 그 사람들에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안 해주니까 아까 누가 고교수 그랬습니까? 얼굴 찡그리고 있더라고. 네, 제가 박지훈 변호사 그랬습니까? 근데 그 피로에 지친 데다
정서적인 피로가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런 것을 계기로 그 친구도 뭐 농담을 아주 너무 지나치게 했지만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사회에 좀 더 웃도록 하는 그 주인도 알바생들 웃으면서 일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사실 이걸 이렇게 장난삼아 올린 글이다 이걸로 끝나기는 좀 뭐하다. 그 회사도 타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업무 방해라든지 이런 상황까지 전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SNS는 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SNS는 씀으로써 다 고지가 되고 공고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일들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당에서 그 종업원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특정한 어떤 음식점을 말씀을 드리긴 싫고요. 어떤 음식점에서 이 재촉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대우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그 이증훈 교수님 말씀하신 식당, 특히 그런 어려운 데서 일하시는 분을 존중해주고 또 정말로 그 인간적인 그런 대접을 함으로 해서 나도 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중국집에 자꾸 재촉오면 침뱉어 갖고 온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건 장난으로도 보이는데 저희들도 그 어렸을 때 보면은 난로에다 겨울에는 이 도시락 올려두면 누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침을 쫙 뱉어놓고 야 너가 나 침 뱉어놓은 거야. 자기 먹는 거 뱉는 거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장난도 하고 그러는데 나무 도시락에도 뱉어놓고 이제 내가 먹는다고. 오랜만에 들어보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